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예! 그럼 따라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락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자, 제가 부동산 세미나 11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자, 재개발 투자로 작은 금액으로 쌈짓돈을 큰 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서 여태까지 실패하셨던 분, 그런 분들만 오세요. 제가 명확하게 돈이 되는 재개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중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일까요? 일단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팔고 누군가 사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지난해 10월달에 550,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58가구였어요. 11월달 되니까 조금 더 730가구, 12월 835. 어쨌든 거래량은 조금씩 작년 10월달부터 조금 10월달이 바닥이었다가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올해 1월달 들어서 1419세대로 팍 늘어났죠. 눈에 띄게. 2월달 되니까 더 눈에 띄게 일어났죠. 2458. 자, 3월달 요 2743 이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3월달은 2970여 건, 70건이 넘었어요. 거의 한 3,000건 가까이 지금 3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4월 거래량, 지금 왜냐면은 4월 달까지, 4월 말까지 거래량을 전부 집계해야 3월에 총 매매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월은 또 조금 비수기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거래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의미는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 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 사고, 파는 사람은 뭔가 지금 사면은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지금 팔아야 된다라는 뭔가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시장인데, 근데 지금 이제 악재는 거의 없죠. 이미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은 불확실성이 우리한테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근데 불확실성이 다 사라졌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미 악재는 다 사라지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은 호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시점은 언제냐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가 바뀔까요? 시장이 안 좋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확 좋아져. 시장이 좋아진다고 느낄 때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막 늘어나겠죠. 반대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거래가 돼.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죠.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하락하느냐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하면은 이게 시장이 정말 안 좋구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향후에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올랐죠.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전세 거래량이 오히려 매매 거래량을 추월해서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늘어나는 건 아는데 전세 거래량이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싸니까, 얘들 보다가 전세가가 싸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전세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가가 일정 부분 오르면 또 다시 매매가에 영향을 줘요. 이것이 항상 똑같이 돌아가는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세가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여기 11월 달 보면은 만 가구가 안 됐죠. 9,498. 그러다 12월 달 되니까 만 가구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가 1월 달 되니까 11,298가구. 2월 달 되니까 많이 늘었죠. 14,540가구. 3월 달은 조금 주춤했지만 13,585가구. 지금 어쨌든 전세가가 지금 서서히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세 거래량 증가는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저가로 싸게 나온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올라가겠죠. 매매나 전세나 똑같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이것은 매매가를 또 끌어올려요. 항상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전조잖아요, 항상. 그래서 매매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난다는 거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2013년도에 경험했던 건데 2013년도에 제가 시장이 바닥이라는 얘기를 매주 지금 사야 됩니다. 매주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샀던 분들은 소수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전문가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장 지금 바닥 아닙니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얘기 했을까요? 지금 재개발 움직입니다. 한남 뉴타운, 부가인 뉴타운, 아현 뉴타운 지금 사야 됩니다. 부가인 뉴타운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천짜리도 있었어요. 사람들 안 샀어요. 한남 뉴타운 4억에서 4억 5천이면 빌라 방두 개짜리 살 수 있었어요. 투자금 한 2억 5천. 정말 많이 들어가면 3억 들어갔어요. 2억 5천. 지금은요. 얼마죠? 어마어마하게 가격 올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그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항상 지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전세가 60% 법칙. 이게 뭐냐면요. 전세가가 통상 매매가야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60%를 넘어가면 매매가로 움직인다. 저는 이걸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면 2013년도에 얘기했어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가만히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어떤 움직임이 보였냐면은 재개발로 진행을 하던 데들이 2012년도에 박원순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 그래서 재개발 하지 마라. 거기를 재생사업으로, 도시 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던 데들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그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의 거여마천 뉴타운에서 갑자기 거기 꼼짝도 안 하고 있던 데가 뭔가를 하려고 움직임이 있었고요. 한남 뉴타운도 그랬고요.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다 똑같아요. 다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천안 불당동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는데 그 불당동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재개발 투자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죠, 제가. 그래서 제가 2013년 10월 달이 60.1%였어요. 지금 바닥입니다. 제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사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사고, 그때 투자를 했던 분들이 저를 믿고 지방에서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방에서 온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왔겠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강의했던 것들을 계속 듣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이익을 크게 냈지만 대부분 서울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전부 집 사지 말라니까 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못 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는요 서로 동조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미분양 물량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올 하반기 되면 더 크게 늘어나서 미분양 회사들 PF 때문에 전부 건설사들 무너질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지만 지금 또 반가운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죠.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인데요. 1월달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미분양 물량이 한 100채도 안 늘었어. 한 7, 80채밖에 안 늘었거든요. 1월 달에서 2월 달. 근데 그 2월 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작년 11월, 12월, 1월
계속 한 달에 10,000채씩, 최하 10,000채씩 미분양 물량이 막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전문가들이. 미분양 물량 큰일이다. 이거 지금. 그런데 갑자기 2월달 되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100채도 안 늘어난 거예요. 매달 10,000채씩 늘어나던 게. 한 80채?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 그러던 게 3월달 되니까요. 3월달 되니까 미분양이 줄어버렸어요. 자, 미분양 얼마나 줄었어요? 미분양이 3월 미분양이 72,104가구, 전월 대비 4.4%, 3,334가구가 줄었어요. 3,334가구가. 이거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미분양 공포 이렇게 막 조장을 했는데 미분양이 크게 엄청나게 큰일 날 것 같지. 지금 미분양이 엄청 줄었어요. 이런 것도 긍정적인 신호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분양이 대부분의 전체 중에서 한 85%가 지방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어떤 지역은 줄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미분양 증가는요, 이게 왜 미분양이 항상 문제가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시장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 이 미분양 물량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공급이 많은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그 지역 공급이 많구나.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 많이 들어갔구나. 미분양 물량이 작으면 여기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지표입니다. 근데 미분양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3,334가구 3월 기준으로 해서 축소가 됐다.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 거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미분양 물량 감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요.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가 자금 압박을 받죠. 왜냐면은 준공이 다 끝났는데 다 되는데도 분양이 안 되면은 엄청난 자금 압박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양 안 하겠죠. 분양을 연기하겠죠. 왜냐면 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 연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은 공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을 파지 않은 건설사는요, 착공을 보류해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괜히 위험을 떠안게 되니까. 그런데 인허가 물량은요, 인허가 물량은 이렇게 착공하지 않은 건설사 착공을 보류하고 가게 되면은 인허가 물량은 그대로 잡히잖아요.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근데 착공 물량은요, 크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인허가 물량은 그대로 잡혀 있지만 착공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몇 년 후, 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사태 부족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인허가가 나고,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인허가가 나고, 어떻게 해요? 한 3년에서 5년. 그리고 이 착공을 하고 나서 한 3년. 이 정도면 입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뤄지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공급 물량이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축 공급 물량이 엄청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이에요. 지금 강남에 무슨 공급 물량이 올해 14,000가구가 들어가서 역전세가 벌어질까 이런 얘기로 공포감을 막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공포감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역전세는 항상 일어났어. 어느 시점에 일어났어. 가끔씩.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그것을 회복했느냐의 문제예요. 입지가 좋은 데들, 특히 잠실 2008년도에 잠실 주공단지들이 막 한 18,000여 가구가 입주를 했잖아요. 그때 리센츠 또 어디 엘스 이런 다 입주했잖아요. 그때 역전세 생겼어. 그래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줘야 되는데 변세를 못 빼줬어요. 역전세가 생기는 바람에 주인들이. 그때는 세입자가 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주인이 갑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심했지만은 불과 1년 만에 다 회복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입지가 좋은 데들은 미분양 물량, 헬리오시티는 어떻게 됐어요? 헬리오시티 때문에 또
공급 물량 많아서 큰일 났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6개월 만에 해소됐잖아요. 그게 항상 입지가 좋은 데들은 물량이 다 빨리빨리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대 포장해서 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인허가 물량 줄지 않지만 착공 물량은 앞으로 크게 감소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 부족 사태 일어난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이 한 5만 가구씩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 또 이런 것까지 더 겹치면은 더더욱이나 부족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의미. 공급 과잉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돼요. 단지 입지가 좋은 데는 빨리 해소가 될 거고, 입지가 나쁜 데는 늦게 해소가 될 거예요. 근데 공급이 지금도 많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해요? 공급 부족 사태 겪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없는데 많지 않은데 앞으로 더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 공급 부족한 지역들을 우리가 노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공급 부족한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서울로 보내라. 이 말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이어서 딱 맞다니까요, 이거. 조선시대 때도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귀향을 가도 그 집을 전세를 놓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한양을 한번 빠져나오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 서울의 집값은 비쌌다는 겁니다. 하여간 참 시장이 항상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양극화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이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체크해야 된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내가 투자할 지역이 수요가 많은지 아니면 공급이 많은지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점점 부각이 될 게 이거죠. 입지 가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앞으로 이게 지금 뭐 양극화가 커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르는 것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안 오른다. 우리도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방이 뭐 소멸된다 이런 얘기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그게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서울이 가장 일자리가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입지 가치가 좋은 데들만 오를 것이고 입지 가치 떨어지는 데는 안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 양질의 일자리, 그냥 일자리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종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기는 곳,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곳. 변화가 생기는 거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는 직접적인 변화가 있고요, 간접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 그 직접적인 변화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몽땅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직접 바뀌는 거잖아. 이게 직접적인 변화고요. 간접적인 변화는 직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이 동네가 직접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여기에 바로 앞에 지하철이 생긴대. 지하철이 들어온대. 역세권이 되네. 그리고 여기에 큰 일자리가 들어온대요. 이거 현대에서 100층짜리를 짓는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런 간접 호재, 이것이 있는 곳은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이 호재가 있는 것은요, 많이 오르느냐 작게 오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호재만 생기면 무조건 오른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 이거 중요하죠. 정부의 정책을 잘 봐야 돼. 지금 정부 정책은 빤하잖아요. 도심의 낡은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바꿔서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입지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입지 가치.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심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심 지역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재건축 투자하면 돼요. 하지만 돈이 작은 분들은 지금 이런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개발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읽어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세미나 10분만 딱 모시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재개발이 어떻게 돈을 벌어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자연 연소의 결과가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펴야 한다. 자, 뭐든지 마찬가지죠.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으로 갈까 말까 하잖아요.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성공의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안목을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